네, 일반적으로 신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맨몸 스쿼트를 하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요. 벌린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5개 정도를 하실 수 있으면 근력이 괜찮은 거고요. 그거보다 못하다면 신체 나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략 40에서 49세 사이가 할 수 있는 신체 나이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 스쿼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발목이 딱딱하다든지 골반이 딱딱한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픈 스쿼트라고 발목이 딱딱하거나 고관절이 딱딱한 분이 그 구역을 피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허리 손, 자, 그리고 천천히 앉아 보실게요. 천천히 앉아서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갔다가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나 보실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실 때 속도는 천천히고요.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힘은 천천히 내려가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모으셨다가 그 모은 힘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수평까지 내려갔다가 몸을 직선으로 세우는 곳까지 올라오시면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집에 이런 스틱이나 우산 또는 골프채 같은 것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 발끝은 전방을 보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을 땅에 천천히 닿았다가 일어섭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서시고요. 내려가는 동작은 천천히, 그 다음에 올라오는 동작은 조금 빠르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힘이 없어 못 내려가면 그 위치에서 멈췄다 올라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시기 전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하체의 근력이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걸을 때는 일반적으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발바닥,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무시되고 발 전체가 지면에 이렇게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특히 발목에 있는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고 그렇게 되면서 무릎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걸으시면 발바닥 전체로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 흡수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잘 걸으려면 뒤꿈치 닿고 발바닥 닿고 엄지발로 미는 동작, 뒤꿈치 한번 닿아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아마 소리가 들리실 텐데 소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뒤꿈치에서 한번 충격 흡수하고 발바닥에서 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면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처럼 달리기 모습을 보시면 발이 착지될 때 무릎이 대략 15도에서 20도 정도 구부려졌을 때 발목,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충격이 분산되고요. 만약에 무릎이 더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 디딜 때 발목, 무릎 또는 위쪽으로는 허리까지 충격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가장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릎의 구부러짐도 많고요. 소리도 커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충격 흡수를 못하고 관절로 뛰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뛰실 때는 지금 같은 동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어 근육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첫 번째 움직임이 코어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어 운동하면 바로 잇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플랭크 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먼저 호흡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이 몸을 유지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만드는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할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양손으로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불어서 이 종이를 90도까지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번 불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고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갈비뼈가
불면서 좁아지고요. 다 불고 나면 다시 벌어지면서 공기를 마시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호흡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요 윗몸 일으키기 동작인데요. 그래서 양손을 바닥에 놓으시고요. 그대로 턱이 가슴에 닿으면서 그러면 경추가 구부러지거든요. 구부러지면서 호흡을 뱉고 후 일어났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목이 아픈 분들은 턱이 전방으로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정석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도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허리 쪽에 들어온다면 그 동작은 멈추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어 하면 요 가운데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근육들이 이 외복사근, 내복사근이에요. 측면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들은 회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을 만들어낼 때 좋은 건 오른발 위에 올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팔은 45도 펼쳐주시고요. 팔꿈치 이렇게 대주시고 일어나면서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시선은 같은 쪽 손끝을 봐주시면서 올라오면서 천천히 호흡을 내뱉어서 터치,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후. 이 상태로 되면 내외 복사근이라고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고요. 갈비뼈라고 하는 이 근육이 좁아집니다. 코르셋을 입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 동작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플랭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플랭크를 멈춰서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가족끼리 누가 더 많이 오래 참나 하는데요.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랭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랭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랭크 하실 때 뒤꿈치부터 어깨까지 일직선보단 살짝 높은 게 좋습니다. 낮아지면 허리에 부담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깨에서 발끝까지 했을 때 엉덩이가 조금 더 높은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배운 호흡을 뱉어보실까요? 후. 이렇게만 해도 네, 코어에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플랭크를 30초 또는 1분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시는데요. 조건은 이 엉덩이와 몸통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른발을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시고요. 반대 오른쪽 몸 떨리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구분등은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말려서 나의 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등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펼쳤을 때 옆면만 보이기 때문에 등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는 알아보기 힘들 텐데요. 조금 더 스스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견갑골을 뒤쪽에서 이렇게 모았을 때 양쪽 견갑골이 뒤에서 닿으면 구분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얘가 닿지 않으면 구분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등이 굽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등을 펴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등만 펴는 것보다는 팔과 같이 하는 게 좋아서 양손을 의자 같은 곳에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ong덩이를 뒤쪽으로 빼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시선을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칭 되어야 하는 위치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어깨와 등 쪽이 지면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로 내려갔다가 일어나서 호흡 살짝 하시고 이 등 파트가 지면을 향해서 쭉 내려가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허리에 부담이 좀 있으시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면 되고요. 내려갔다가 일어나시고 한 번 더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어깨와 등이 동시에 늘어나서 가슴이 좀 펴지는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 목의 측면, 후면 이렇게 딱딱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요. 왼손을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반대 손으로 뒤통수를 잡아서 당겨주시면서 왼손은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파트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따라 올라가면 스트레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의자를 꽉 잡아주시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척추가 바로 서지 않고 구부러지면 스트레칭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척추는 바로 세운 상태여야 합니다. 스트레칭 시간은 가볍게 10초에서 시작하셔서 점증적으로 늘려서 대략 30초 정도까지 늘려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이 앉아있는 거 오래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잘 움직이지 않고요. 수렵 생활이나 우리 예전에 사냥할 때처럼 그런 원시 시대가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세도 누군가가 이 옆에서 저를 본다면 제가 약간 이제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이게 좋은 편자세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진짜 구부러져 있죠. 이제 골반도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그렇지만 이 뒤에 제 등받이를 향해서 이렇게 쭉 의지에 있으면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골반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방경사다 이래요. 그렇게 되면 목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계속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아마 목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목을 해부학적, 즉 우리가 이 목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은 약간 이런 움직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쭉 뺐다가 거북이처럼 쭉 뒤로 이런 식.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것도 괜찮고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저 가만히 보시면 그냥 굉장히 가볍게만 움직이죠. 이거는 지금 좀 아픕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그러나 도리도리. 요건 어떨까요? 가볍게. 이렇게. 반대로. 전체 몸도 돌려도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목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나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목만 움직였는데 목과 어깨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도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5번 돌렸거든요. 뒤로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어깨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또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부착점이 2군데니까 어깨만 돌려도 목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좀 늘어나겠죠. 편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목과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하시면 목이 좀 편해집니다. 너무 낮은 것도 그냥 아예 베개가 없이 드러누워 있는 것도 목에는 부담이 되니까 목베개 같은 것들 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목침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목이 또 과도하게 구부려지게 되는 그런 각도들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고 뭔가 거기에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걸 오래 가져가게 될 때 뭔가 뻐근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베개는 우리에게 맞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그렇게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날 다음날 너무 아파 불편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써보셨던 분들은 그런 베개를 사용해 보시고 느낌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5세 39세가 지나면 좀 안타깝지만 1%에서 2%씩의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요것은 이제 1%의 근육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한 4에서 6% 정도의 근력이 빠져나간 것이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올 때 파워, 즉
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의 파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스쿼트를 제일 좋아하는 운동으로 제가 꼽고 있거든요. 이건 생존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하면서 엉덩이만 내리는 식으로의 벽을 이렇게 밀면서 도움을 받는 스쿼트. 그냥 벽에 기대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정도 되는 거는 밖에 나가서 걷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보다도 약할 수 있는 근육 동원 형태다. 자, 죄수 스쿼트는 이 죄수들이 감옥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몸이 약해지니까 그 조그만 죄수 방에서 했던 스쿼트를 칭하는 건데요. 그대로 다리를 살짝 어깨 넓이보다 벌려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체를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셋, 넷, 다섯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셋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지 말고 딱 조그만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다리에 자극이 많이 가고 또 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걷는 이 걷기 운동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천장 효과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느리게만 걷게 되면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걷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 몸의 근육을, 특히 하체의 근육을 쓰는 건데 이 하체의 근육을 계속 자극하고 쓰게 되면 근육은 발달하게 되죠. 힘을 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빨리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늘 처음에 시작했던 수준으로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을 끌어간다. 조금 더 점진적인 부하를 줘서 좋은 기능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계속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빨라지는 속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걷기 운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의 그 무릎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급성적인 무릎 손상이 아닐 경우 근육이 빠지거나 근력이 떨어지거나 뻣뻣해지면서 오는 통증일 수 있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곧바로 하기 전에 적절한 준비 운동 그리고 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집에서나 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병행해 갈 수 있다 그러면 무릎 통증은 또 비교적 쉽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걷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구부정한 것은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펴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중립 위치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까지 거의 일자로 쫙 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팔을 적절히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가만히 이렇게 걷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팔이 흔들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팔을 저처럼 그래서 이 주먹이 거의 코에까지 이르기까지 코의 높이까지 가게 이렇게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체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지금 가는 것처럼 걸을 때 이렇게 돼 있지 않게 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걷는 것이 제일 좋죠. 자,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움직이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아픈 자세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평소 때보다 많이 구부정한 자세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약간 이렇게 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걸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안 아픈 곳을 찾으려고 자세를 바꾼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급하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그 대피 자세가 또 다른 근육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게 할 것이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또 늘어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척추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허리 통증이 특히 이제 소화기관하고 이게 연결됐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 특히 앞쪽에 있는 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뭐 장요근, 이거 허리에 중요한 근육이다 그랬는데 그 근육 앞쪽으로 또 이게 또 다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타이트해지게 되면 장기 근육들도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대체의학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펴고 옆으로 저처럼 옆으로도 이렇게 구부리고 살짝 이렇게 회전시키는 척추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의 이런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늘 허리에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나 이런 펴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게 구부리거나 크게 펴는 거 아니어도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인데 동적인 스트레칭이다 이래서 알려져 있어요. 뭔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앉아서도 하시고 또 서서도 가볍게 아침, 점심, 저녁에 반복하시면 허리는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불편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노인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지켜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걸이를 해라. 나는 하루에 그걸 100개를 해요.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그러면 온갖 허리, 척추 병이 다 없어져요. 약하게 하면서 자세는 배워나가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꼭 체육관에 가서 PT한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회장을 하다가 몸짱 할아버지로 변신을 한 81세의 의학 박사, 체육학 박사 이승국입니다. 제가 쓴 책은요, 나는 일원의 운동을 시작했다. 몸짱 할아버지의 청춘 운동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잘 봐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에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야, 운동 하다 보면은 다친다 그러더라. 또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운동 포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몸이 면역력도 있고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몸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많은 노화병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하나 문제는 노인들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체육관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체육관 갔다가 도로 다쳐가지고 영원히 체육관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짱 할아버지의 청춘운동법에 쓴 책은 주로 집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네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썼습니다. 운동을 노인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지켜주라. 하나는 운동을 강도를 아주 약하게 해서 천천히 해라. 이게 점진성의 원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면 느꼈을 거예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면 힘이 들지만은 조금씩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아령을 처음에 1kg 좀 들어보고 또 괜찮으면 2kg, 3kg 이렇게 자기 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너무 약하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강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 한계와 유효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는 데는. 뭐냐면은 안전 한계를 넘어가면 무리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유효 한계예요. 그래서 운동은 그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의 아령을 들어요. 가령 5kg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서 10번을 할 수 있다. 어떤 무게를 잡고 10번을 하면은 그게 내 운동 강도의 80%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번을 하는 무게를 자기가 책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 무게가 80%다. 내가 그러면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 무게를 자기가 알았으면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해라. 그러면 운동 강도가 한 40%, 50% 되죠. 그 정도 강도로 해라. 그리고 내가 5kg를 가지고 10번을 했으면 실제 할 때는 한 3kg짜리로 해라 이런 얘기죠. 또 3kg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1kg, 2kg, 3kg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내가 이건 너무 약하다 할 때 그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 뒤에 그때 천천히 올려라. 그럼 처음부터 이거 5kg 되네 하고 5kg 하다 보면은 관절이 나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팁을 가지고 해야 돼서 나는 책에서 권장한 게 그런 아령을 가져하지 말고 밴드를 가지고 해라. 밴드는 다칠 염려가 없어요. 아령은 하다가 무거우면은 다쳐요. 중량물이기 때문에. 밴드는 하다가 힘들면 놓으면 돼요. 탄력이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은 밴드로 시작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을 하는데 한 종류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크게 보면 우리가 몸이 6개로 나눠져요. 자, 가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깨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등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배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를 고루고루 해야 돼요. 나는 매일 다리 운동만 한다? 그러면 팔이 울잖아요. 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똑같은 강도로 해줘야 되고, 또 팔 근육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두근이잖아요. 이게 삼두근이잖아요.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 이거. 맨날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뒤에 뒤 운동도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다 고루고루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하는 거는 턱걸이를 해라. 마트에 가면요, 턱걸이 하는 걸 팔아요. 기둥에 이렇게 세우는 거 한 10,000원 주면 사요. 이런 걸 사서 기둥에 해놓고, 나 집에 가면 이렇게 기둥에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실에 하나 해놓고 가면서 매달리고 오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그걸 100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턱걸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온갖 허리, 척추 병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러지 말고 거기 매달렸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은 발을 들어요. 처음에는 발 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매달렸다가 좀 힘이 생기면 발을 들고, 그래도 괜찮으면 살짝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괜찮네. 그 다음날 한 2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한 번에 30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세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또 이야기하면 헬스클럽에다가 욕을 얻어먹을 일인데, 사실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자세도 중요하죠. 근데 자세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하면서 자세는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면서 자세도 교정해 가면서 천천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려니까 자세가 잘못돼서 다치죠. 그래서 약하게 하면서 자세는 배워나가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동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꼭 체육관에 가서 PT한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배우면 좋죠. 좋으나 그것이 꼭 안 되면 운동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30대 때부터 이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를 합니다. 근육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죠. 이 노년에 꼭 필요한 것도 근력이란 말이에요.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이거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발 걷기를 가장 많이 권하는데요. 요즘 워낙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진료 볼 때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해왔습니다. 요즘 유행이니까 또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사람 몸에 있는 이 정전기가 땅과 접지되는 순간 이 전하가 교류가 되면서 없어져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양전기가 왜 생기느냐면은 전자기계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몸이 자꾸 산성화되면서 양전하가 몸에 지니게 됩니다. 이 양전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로 땅에 이렇게 접지를 해서 그 전하 균형을 만들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전자파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 느끼는 이 맨발 걷기의 어떤 효능은요,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을 보면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날은 숙면을 취한다고 다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맨발 걷기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요,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흙길만 다닐 때는요, 신발 안 신고도 다녔습니다. 맨발로도 많이 다녔는데, 어때요? 이거 우리 아스팔트 깔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유리가 생기면서 흙길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자꾸 신발을 신고 다닌 건데요. 무조건 맨발로 흙길을 걸어야 돼요. 물론 모래길도 좋기는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그 모래사장 걸으시면 되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30대 때부터 이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세에 가면 총 근육량의 40%에서 60%가 빠져요. 중년 이후에는 여기 근육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촉진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죠.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간 기능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간 기능이라는 것은 피로하지 않게끔 하고 또 혈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근육이 튼튼한 거하고 간 기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여성의 경우는 이제 완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자꾸 줄어요. 1년 단위로 뚝뚝뚝뚝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완경이 이전에 뭐 30대, 40대 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완경 이후에 이 골밀도 감소가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미미한 거죠. 완경 전에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갑자기 완경 맞았다고 하면 골밀도가 감소되는 속도가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쑥쑥쑥쑥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이거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육에 특히 이제 50%가 허벅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이 이제 많이 감소하면 당뇨병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근력 운동을 젊었을 때 하는 거랑 노년에 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뭐 단단하고 하니까 뭐 고강도 운동, 익스트림 스포츠, 뭐 위험한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가능한데 노년에는 뼈도 약해져 있고 근육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세지 않은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노년에 꼭 필요한 게 또 근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던 사람은 근력 운동을 붙여서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면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1대1로 동시에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유산소 운동만 집중적으로 하셨다면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꾸셔야 합니다. 뭐 기구를 이용해야 되거나 꼭 헬스장을 가야 된다면 운동하기가 힘들죠. 맨몸으로 하는 운동인데 이 정말 간단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거 3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스쿼트예요. 근육의 50%가 허벅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쿼트는 이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고
척추를 강하게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벅지가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몸을 좀 낮추면 스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래 버티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이 플랭크가 얼마나 좋은지는 뭐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뭐 바닥에 팔굽혀펴기 자세를 하고 다리는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오래 유지하는 운동이죠. 이 플랭크를 하면 전신 근력이 키워져요. 그리고 특히 허리, 복부의 근력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주는데 코어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코어가 튼튼해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활력이 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플랭크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하나는 브릿지. 브릿지도 뭐 많이 아실 텐데 등을 바닥에 대고 이제 천정을 보고 누운 다음에 이제 무릎은 굽힙니다. 그 자세에서 팔과 손바닥, 발바닥은 바닥에 붙인 채로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거죠. 자, 이제 이 운동이요.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척추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운동은요, 맨몸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시간만 내면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바닥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바닥이 필요할 뿐이고요. 이 운동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세 가지 운동을 좀 번갈아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진료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60대에서 90대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어야지 좋을까요? 몇步를 걸어야 좋을까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면 제 의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 걸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걷기가 가장 쉽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런 말을 드리는 건데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노년에서 걷기 운동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걷기 운동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걷기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의 자세예요, 여러분. 걷기 운동은 팔다리의 근육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온 근육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강이나 이런 산책로에 가서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말 구부정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터덕터덕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꼿꼿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걷기를 할 때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거북목 자세로 이렇게 걷게 되면 사실은 안 걷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렬을 맞추고 걸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배꼽 밑에 근육을 한번 호흡을 통해서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늘어나게 숨을 마시고 내쉴 때는 배꼽이 등으로 가까워지듯이 살짝 수축을 하면서 후 뱉어보시면 배꼽과 우리 그 골반뼈 사이에 그 단전 부위라고 하는 그 부위에 살짝 힘이 오는 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주면서 우리 골반을 앞뒤로 이렇게 기울여 주면 골반을 제가 항상 원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골반이 어르신들은 뒤로 이렇게 엎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허리에 힘이 없고 등이 굽으면서 뒤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뒤로 넘어간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복부 앞쪽의 근육이 끌어당겨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호흡법을 통해서 그 근육을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골반을 세웠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고관절에 가장 튀어나온 부위 있거든요. 대전제라 그러는데 그 부위랑 무릎과 발목이 일자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방법은 우리 갈비뼈거든요. 여기가 흉곽이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도 제가 또 하나의 원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 분 중에서 이제 몸이 많이 굽으신 분들은 이게 뒤로 이렇게 엎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골반의 원통과 갈비뼈 원통을 연결시키려면 복근에 수축을 해서 얘를 딱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스트레칭 있죠.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주는 강배근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쭉 앞으로 뻗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게 등받이 없는 의자를 벽에 붙이시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붙여주세요를 제일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 몸통 배열을 좀 이제 지키신 다음에 팔은 가볍게 흔드시되 팔이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요. 몸의 중앙을 넘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목이나 이런 데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 절반을 넘어가지 않게 리드미컬하게 흔들어 주시되 아까 말씀드린 단전의 힘 여기를 빼지 않고 걷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어르신들 중에 걸을 때 족저근막염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족저근막염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족저근막염은 쉽게 생각하면 발바닥의 아래에 있는 그 근육이 붙는 근막 자리에 상처가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다쳤어요. 만약에 넘어져서 까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밴드를 붙여놓고 가만히 둬야 빨리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를 계속 이렇게 부딪혀야 빨리 낫겠어요? 가만히 둬야 빨리 낫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들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걸음걸이나 그 무게중심 때문에 거기에 계속 상처가 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런 분들의 걸음걸이나 체형을 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발을 파킨슨 환자분들 걸음걸이 보면 종종걸음으로 걸으면서 허벅지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만 앞으로 총총총총 걸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에 우리가 짐에서도 보면 러닝머신에서도 그렇게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나가는 힘은 고관절에서 나와야 돼요. 국민체조 아시잖아요. 할 때 따라라라라 할 때 무릎 딱 들어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벅지와 고관절 쪽 사이에 근육을 누가 잡아당기듯이 거기서 앞으로 먼저 나가는 힘이 생기고 발은 그 뒤에 가볍게 닿으면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의 압력이 최대한 작게 이렇게 닿을 수 있게 하셔야지 발부터 앞으로 터덕터덕 나가게 되면 절대 족저근막염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더 아파서 걸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걷게 되면 보폭이 짧게 되고 속도가 빨리 날 수가 없어서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바른 자세 만드는 법. 그러려면 복근에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야 된다. 걸을 때 다리를 고관절 부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전진하는 힘이 나와야 된다. 이게 걷기 자세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예요, 속도.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이제 이런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자, 우리가 보통은 걷기 운동을 할 때 중등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데, 운동의 그 이제 주관적 수치를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7에서 8단계는 조금 힘든 정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노래는 못 부르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서 막 전화도 다 받고 하시잖아요. 엄마 어디야? 그러면, 엄마 한강에 걷고 있어. 막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빨리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숨이 찰 정도로 빨리빨리 보폭을 크게 해서 바른 자세로 걸으려면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복부 근육에도 힘을 주셔야 되고 등 뒤의 근육에도 힘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보폭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속도까지 해서 굉장히 빨리 걸으면서 이게 이제 내가 조금 숨이 차고 힘든데 옆 사람이랑 대화는 막 그래도 겨우 할 수 있지만 물 좀 줄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어야 되는 정도인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걷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론 5,000보 걷나 10,000보 걷냐 10,000보 걸으면 운동이 더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요, 5,000보나 10,000보나 크게 몸에 주는 이득은 비슷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00보를 걷기 위해서 그 소요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이지만 그 우리 몸에 있는 큰 근육들을 키우는데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운동을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벽에 붙어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의자에서 약간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시간을 유지한다거나 까치발을 한다거나 이런 쉬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운동도 제가 제 채널에 이제 중년 운동도 소개시켜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운동을 잘 하신다는 분들은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런지 같은 운동들을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차차차차 가벼운 덤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서 하루는 상체, 하루는 뭐 하체 이런 식으로 걷기 운동 2-30분, 그 다음에 근력 운동 2-30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하루에 30분씩 주 5회가 그 학회의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2회나 3회 정도 운동을 한다 그러시면 그렇게 섞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